네, 기업 분석 리포트 하나 좀 더 들어볼까요? 이제 목요일 개장 32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박광식 애널리스트가 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업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슨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액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이고요. 액세스 바이오. 예, 최근 의료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의료비 절감의 니즈가 부각이 됨에 따라서 예방의학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방의학의 필수적인 요소인 진단기기 시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가져왔고요. 네. 액세스 바이오를 보시면은 진단키트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근데 말라리아 진단 제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1.4%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말라리아 진단 시장 세계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35% 정도 수준을 있고요. 하지만 액세스 바이오의 반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시 실질적인 점유율은 50% 정도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말라리아 진단 제품 중심에서 제품의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신제품 라인업을 살펴보시면은 G6PD, HPV, 댕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내년에 가시화가 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내년을 보시고 접근하는 종목으로 봐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 단일 질병으로는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1위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이슈가 좀 많았죠. 많이 사람이 사망할수록 이 제약품이 쓰이고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이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올해는 저조한 실적 이렇게 나왔다고요. 왜 그럽니까? 예, 말라리아 진단 제품의 이제 매출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말라리아 제품 같은 경우는 WHO 등 국제기구의 입찰을 받아서 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기구가 글로벌 펀드를 받아서 통해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의외의 변수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면서 WHO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말라리아보다는 에볼라 바이러스 쪽으로 관심이 더 신경을 쓴 측면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말라리아 수주가 감소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액세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아까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액세스 바이오의 반제품을 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완제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말라리아 제품이 수주가 감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액세스 바이오의 반제품이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반제품을 살펴보시면은 반제품 같은 경우는 완제에 비해서 마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익률도 급감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신제품 전시회 참가 등에 따른 이제 광고 선전비의 증가, 그리고 한국 법인인 액세스 바이오 코리아의 운영비 등의 증가가 역시 이뤄지면서 이익률 하락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4분기부터 해서 원래는 G6PD나 HPV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여겨졌던 신제품들이 내년으로 지연된 영향도 투자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G6PD.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G6PD는 좀 제품명인가요? 예, 제품명이라기보다는 어떤 효소의 결핍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루코스 6 인산탈 수소 효소라는 것의 결핍으로 생기는 용혈성 빈혈을 말하는데요. 네, 어렵네요. 유전성 질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사전 진단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G6PD가 이게 부각되게 된 주 원인이 말라리아 환자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말라리아 감염 진단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프리마퀸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G6PD 결핍 환자가 프리마퀸을 복용 시 급격한 유해산소의 증가로 급성 빈혈 또는 심지어 심각한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G6PD 결핍 신생아에게 해열제 등을 투약을 하면은 황달이나 심각한 합병증 그리고 뇌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G6PD 효소 결핍 환자의 대부분이 또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57%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23%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말라리아를 진단하기 전에 G6PD를 먼저 사전 진단을 해야겠다는 그런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현재의 분위기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G6PD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유전성 질병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임산부는 모두 검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G6PD 진단을 권고하는 논의를 WHO 주관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G6PD의 RDT라는 제품과 바이오센서라는 제품이 있는데 RDT 제품은 내년으로 지연이 됐지만 어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수주 공시가 1,200만 원 정도 상당의 공시가 나왔는데 네, 어제 공시 WHO 나왔는데 이거는 시범 사업 성격입니다. 원래 내년으로 이전이 되려고 했지만 시범 사업으로 WHO가 올해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G6PD 바이오 센서는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될 전망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 인자가 들어가면 특정 단백질을 좀 용해시키든 뭐 그래서 하여튼 질병이 더 커지는 그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 G6PD의 과정 요거군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좀 낮았지만 내년 실적은 그럼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예, 내년 실적을 주목하셔야 될 기업으로 액세스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말라리아 통제 프로그램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에볼라 사태가 현재 진정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11월 13일에 에볼라 비상사태를 종료를 선언을 하였고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6PD나 HPV 그리고 댕기열 같은 것을 진단하는 제품이 내년에 이제 수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제품 쪽에서는 2천만 불 정도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말라리아 제품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4천만 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지만 작년 실적이 얘네들 매출이 458억이었지만 이게 4천만 불, 2천만 불 더해서 대략적으로 600억 정도 이상은 내년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실적이 둔화되지만 내년을 보고선 투자를 접근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액세스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실적 둔화는 이미 주가에 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낮아진 상태인데 다시 내년을 또 봐야 되는군요. 예. 내년 기대감 요걸 점검해 보시자라는 의미로 액세스바이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교보증권의 박광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